네, 어벤져 전략회의 1월 20일 월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또 유재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세우시가 당협위원장 유재합니다. 네. 자, 1월 20일 우리나라 시간 현지 시간으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식으로 취임하는 날입니다. 뭐 그냥 미국의 대통령이 항상 취임할 때가 되면 뭐 일상적인 그런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두 번째 임기는 꽤 의미가 다를 것 같습니다. 특히 전반적인 세계 질서라든지 무역 질서라든지 모든 것들이 아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아마 취임을 하게 되면 곧바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행정명령을 한 100개 정도 내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미국 국내적으로는 불법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시카고를 타겟으로 해서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들 추방 작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시카고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죠. 아주 민주당세가 강한 곳입니다. 자, 거기를 타겟으로 한 것이고요. 또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무역법에 근거해서 이 대미 무역 흑자가 아주 심각한 나라들에 대해서 150일간 15%의 보편 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대미 무역 흑자가 많기 때문에. 자,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15%씩 일괄적으로 보편적인 관세를 부과해서 150일 동안 긴급한 조치를 취하겠다.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대미 수출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 후반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이었잖아요. 네네. 예, 중국이어가지고 나중에는 뭐 미국 2위가 미국, 3위가 일본 뭐 그런 순서였는데 미국하고 일본 합친 것보다도 중국 하나가 더 많고 네. 막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아무래도 이제 그 교역에 있어서도 이렇게 이제 진영 논리가 일정 정도 적용되다 보니까 이제 대미 무역이 1위를 차지했어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그 의존도가 줄어들고 대미 수출이 가장 많은데 근데 15%씩 150일간이면은 5개월 동안 아니에요. 네. 그 우리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거의 80% 이상인데요. 네. 그 우리가 입을 그 데미지는 참 매우 크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캐나다, 중국, 독일, 인도, 아일랜드, 일본, 한국, 멕시코, 대만,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이 아마 타겟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참 트럼프 시대가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참 우리는 계속 내부적인 문제로 이렇게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요. 정말 놀라운 여론조사 하나가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얼미터라는 회사는 매주 월요일만 되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6일, 17일 대통령 구속되기 전이죠. 그때 이 전국에 있는 1,004명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이죠. 정말 놀라운 것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오차 범위 내에서 밖에서 앞서는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46.5%, 민주당 지지율이 39%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원한다라는 응답도 48.6%고요. 야권에 대한 정권 교체도 46.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와 이게 그동안 항상 높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뒤바뀌어 버렸어요. 국민의힘이 뭘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죠? 아마도 지금 저기 파란색 막대기로 돼 있는 민주당 막대기 대신에 이재명 이름을 넣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고 지금 형사재판 절차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탄핵 심판 절차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국민이 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긴급하게 우리가 취해야 할 조치는 어느 정도 직무 정지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남은 거는 상대방이죠. 저쪽 편에 있는 이재명의 민주당. 사실상 이재명 개인과 거의 동일화되어 있는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거세게 불어오고 있는 것 같고, 그 심판의 바람이 국민의힘 지지율, 심지어 정권 연장에 대한 지지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이제 국민들은 이제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을 놓고서 그동안 이렇게 판단을 해왔다. 그랬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무대에서 이제 사라져간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이제 미래 권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지금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국민들이 느끼기에 제가 며칠 전에 칼럼도 썼습니다만은 이재명 포비아, 즉 이재명 공포 현상. 이게 저는 오늘 여론조사에 집중적으로 반영이 됐지 않나 싶습니다. 그랬죠. 그 지금 뭐 야당 의석이 192석인데 만약에 뭐 조기 대선이 뭐 언제 열릴지 확정 안 됐습니다만 뭐 한 6월경으로 생각하면요. 지금 그 작년 총선 치러진 지 1년 2개월 만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와서 네. 192석 뭐 조국당까지 다 합쳐서 뭐 초록은 동색이니까요. 192석 집권 여당이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다 이재명이 뭐 상당히 포악하고 굉장히 도발적이고 뭐 그렇다. 이재명의 개인 스타일. 뭐 그다음에 이재명이 민주당을 이 개악시킨 네. 개딸 전체주의의 이 풍조. 거기다가 입법 권력까지 되면요. 그 이재명 임기가 5년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네. 그 중에 3년을 지금 192석 국회랑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아, 참 이거 보니까요. 연령대별로는 70대, 60대에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 현상이 높았고 또 20대, 이 30대에서 상당히 국민의힘의 상황이 높았습니다. 반면에 50대와 40대는 여전히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것 같아요. 자, 이러놓으니까요. 지금 제가 오늘 취재한 바로는 민주당이 오늘 저녁에 긴급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그동안은 이 뭐 과표집이 됐다 뭐 등등 뭐 이런 걸로 이제 대충 했는데 문제는 한국갤럽 NBS의 조사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다가 이렇게 리얼미터까지도 이제 조사가 이제 역전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제가 이 그 응답률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응답률이라는 게 보통 이렇게 ARS로 응답을 하면 잘 응답률이 낮습니다. 그동안도 많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4~5% 정도밖에 되지 네.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현상이 뭐냐면 최근에 이 응답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보수 지지층들이 이래서 나라가 큰일 나겠다. 이재명으로 가면 정말 큰일 나겠다. 이러한 걱정들이 많으면서 응답률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답니다. 여론조사에 저기 보시면 1월 17일 날 리얼미터가 이 조사한 바 지금 요 조사가 보면 응답률이 7.8%입니다. 자, 근데 그 밑에 쭉 보시면 응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뭐 2%대 있는 것도 있고 저기 또 한국갤럽도 보면 응답률이 최근 조사가 보면 16%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응답률이 높음과 동시에 이게 국민의힘 지지율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뜻은 그만큼 보수 지지자들이 야, 큰일 났다 이제. 이거 이재명 가면 정말 나라 망치겠다. 이래서 여론조사 오면 옛날에는 안 받아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뭐 이러다가 이제는 아니야. 이거 좀 이 나라를 지켜야 돼. 이런 어떤 분위기들이 반영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럼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비토 움직임 그게 반영된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한번 시간을 좀 거슬러서 생각을 해보면 12월 3일 개헌 당시에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이 헌정의 위기, 헌정 질서의 위기를 빨리 극복해내는데 민주당이 역할을 했어야 됐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우리 보수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바람이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독수 권한대행 탄핵시켜버리고 그리고 탄핵소추안 맨 처음 만들 때는 내란죄 넣었다가 나중에 헌재 그 결정을 앞당기려고 내란죄를 슬그머니 빼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치 뒤에서 뭔가 국수본이랑 서로 연락을 하는지 내통을 하는지 알 수 없게끔 해서 뭔가 수사를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까지 보였잖아요. 네. 그런 민주당의 조급함, 민주당의 그런 무모함이 결국 그 이
현재 국면을 헌정질서 위기 국면을 여야 대립 국면으로 바꾸면서 야 이거는 도저히 민주당한테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다. 우리가 더 결집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이제 저희 진영 우리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 생겼고 일반 국민들도 이건 이 민주당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더 우리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원님, 이게 네. 문제는 이렇게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네. 여론만 이렇게 높아지면 네. 문제는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이 뭐 지금 상태로 그냥 하면 되느냐? 글쎄요.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국민의힘의 어떤 DNA 체질이요. 험한 거는 잘 안 하려고 해요. 네. 험한 일은 험하고 굳은 일은 가급적이면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국민의힘의 고질적인 뭐 병폐라면 병폐인데 이런 식으로 한 일 없이 이렇게 골든 크로스까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것도 오차범위 바깥으로. 저 리얼미터 여론조사는요. 늘 민주당이 좋게 나왔어요. 정당 나왔죠. 지지율에서. 네. 그래서 보수 쪽 사람들은 저거 안 믿었거든요. 응답률이 엄청 낮았잖아요. 예, 그래도 응답률도 뭐 한 3-4%. 그래갖고 보수 쪽 사람들은 리얼미터를 조작미터로까지 비하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서 오차범위 바깥으로 이게 오늘 이제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리얼미터 조사에 이미 이제 정당 지지율이 역전된 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확인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거는 오차범위 바깥으로 벗어났다. 벗어났다는 거죠. 이게 있고요. 두 번째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 하는 거에서 최초로 정권 재창출이 정권 교체보다 높게 나왔다. 음흠. 뭐 이게 한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가뜩이나 그런 뭐 험하고 굳은 일 싫어하는데 안주할까봐 네. 저는 안주의 유혹이 생기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항상 좀 잘 나가면 걱정되는 게 네. 국민의힘이에요. 참 못 나갈 때도 걱정되지만 잘 나가도 걱정입니다. 자, 이 뉴스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박지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감옥 가면 그 토리 있지 않습니까? 반려견 토리를 입양해서 입양하겠다, 잘 키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참 잔인한 이야기죠. 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김웅 의원이 오늘 아주 일갈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경박하고 치졸하다. 민주당이 권력을 잡으면 얼마나 잔혹하게 나올지 개구리 올챙이적 기억 못한다더니 개 입양할 거면 당신을 국정원장 시켜준 사람이나 버린 개나 입양하시라.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문재인이 입양했던 그 개가 대통령 그만두면서 그냥 버렸잖아요. 네. 지금 저 뭐 광주에 무슨 뭐 동물원에 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거나 입양해서 키우지 어디 지금 윤 대통령 지금 반려견 이야기하냐 아주 따끔하게 아주 일침을 놨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박지원의 이런 이야기 정청래 뭐 전현희 뭐 이런 이야기가 사실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야 저들이 지금 야당일 때도 저런데 여당이면 얼마나 더 심할까라는 아마 이 지지율 역전의 1등 공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 계속 떠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저희가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참 이 법원 서부지법에서 일어났던 폭력 사태에 대해서 지금 오늘 경찰이 66명에 대해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아마 또 추가로 더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보니까 2007년생까지도 있어요. 지방에서 올라온 2007년생까지도 지금 이번에 가담해서 걸린 것 같은데 자 이제 법원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대법관 회의를 해서 앞으로 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저희들 문제의식은 그겁니다. 자, 이 사태 당연히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태고 엄정해야죠. 그렇지만 한편을 보면 법원이 그동안 제대로 이 불법에 대해서 단절을 해왔더라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짚어보고요. 자, 윤 대통령이 보면 참 말이 앞과 뒤가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자칫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이 진술이 지금 김용현 다르고 그다음에 지금 사령관들 다르고 최상목가 다르고 모든 진술이 지금 다 달라요. 심지어는 대통령이 이 지난 1차 체포 이 영장 당시에 김성훈 경호차장에게 총을 쏠 수는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아마 경호처 관계자의 경찰 진술로 나온 것 같습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인데 자, 이 부분하고
최근에 여러분은 뭐 아실 겁니다만은 그 선관위에서 뭐 중국은 해커를 체포해서 주일 미군 기지에 가서 뭐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다 거짓말로 뽀로가 났습니다. 왜 이런 가짜 뉴스가 이렇게 유통을 하는 것인지 그 문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